앞으로 몇 달 안에 당신의 혈관과 전립선이 천천히, 조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60대 남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단 한 가지 제대로 된 행동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밤에 두세 번, 네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남성들,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 그 기상신호.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뭐.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홍해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을 진료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조용히 번지는 생활습관 플러스 혈관 노화의 유행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보조제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단돈 1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외로 강력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100원짜리가 뭘 바꾸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약속은 이겁니다. 첫째, 의학용어 어렵게 안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산화질소, 이런 말이 나와도 최대한 생활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기적의 묘약, 같은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기적 없습니다. 효과 있을 수 있는 작은 도구만 이야기합니다. 셋째,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아주 현실적인 100원짜리 습관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순간 건강의 주도권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제 말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자, 얘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 40대 때와 비교하면 남성 에너지 몇 %쯤 남아있다고 느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지. 그래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는 이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60대 중반 남성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에 두세 번 깨서 소변 보러 가고 소변 줄기가 예전만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의 반응이 약해지고 낮에도 몸이 무겁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걸 다 나이 탓등으로만 돌려버리면 진짜 원인을 놓칩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혈관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이 이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전립선과 신장 주변의 미세 혈관이 전립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밤에 자주 깨고 소변 줄기는 약해지고 남성 에너지는 꺼지고 자신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을 찾습니다. 발기부전약, 전립선약, 수면제. 하지만 오늘 저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생활 습관과 혈관 상태를 먼저 이해하자. 그리고 그 위에 단돈 100원짜리 작은 도구를 하나 올려보자. 이 100원짜리가 뭔지는 조금만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남성 에너지를 끄는 진짜 스위치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리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서 그렇다 고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테스토스테론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시스템 전체가 지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차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넣어줘도 엔진이 낡아서 출력이 안 나오면 차가 안 나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산화질소.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혈관을 여는 스위치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서 나오는 작은 가스인데 이게 나와줘야 혈관이 슥 하고 넓어지면서 피가 잘 통합니다. 혈관을 기름이 흐르는 파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파이프 안이 매끈매끈합니다. 산화질소라는 스위치가 딱 켜지면 파이프가 살짝 넓어지면서 기름이 쫙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50대, 60대를 지나면서 혈당 스파이크, 복부 비만, 만성염증, 흡연, 짠 음식, 운동 부족이 계속 쌓이면
이 파이프 안쪽이 기름때처럼 두껍게 굳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쪽은 끈적한 시럽과 찌꺼기로 덮여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산화질소가 나와도 혈관이 잘 안 열립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장, 전립선, 방광, 그리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굉장히 가늘고 섬세합니다. 큰 혈관보다 훨씬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하고 복부에 지방이 늘어나고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계속 타고 있으면 이 미세 혈관들부터 막히고 딱딱해지고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 기상 신호가 사라지고 성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 플러스 대사 플러스 미세 순환. 여기서 오늘의 100원짜리 재료가 어디에 개입하느냐? 바로 이 산화질소와 혈관 내피 기능,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에 아주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적은 아니지만 스위치를 조금 더 잘 켜지게 도와주는 작은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구인지 곧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스스로 혈관을 망치는 음식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별로 안 먹어. 그냥 밥이랑 국, 김치 정도지. 하지만 실제로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면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아침, 흰쌀밥, 국, 김치, 때로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점심, 회사나 식당에서 나오는 흰쌀밥 위주 식사, 짠 국물, 반찬은 튀김이나 볶음. 오후, 달달한 캔커피, 과자 몇 개, 빵 한 조각. 저녁, 밥, 국, 찌개, 그리고 늦은 밤에 라면, 맥주, 안주.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먹지 싶은 식단입니다. 하지만 혈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루 종일 시럽을 부었다가 뺐다가 하는 겁니다. 흰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옛 달달한 믹스커피와 캔커피는 혈당을 확 올립니다. 혈당이 확 오르면 인슐린이 확 분비되고 혈관 안은 마치 끈적한 시럽으로 코팅된 것처럼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에 한 번, 오후 간식 때 한 번, 밤에 라면과 맥주, 과일, 빵으로 또 한 번. 혈관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안쪽 벽은 점점 상처받고 기름때처럼 굳어갑니다. 여기에 짠 국물, 라면, 찌개, 김치찌개, 순댓국 같은 것들이 자주 올라오면 나트륨이 신장과 혈압에 부담을 더합니다. 밤 늦게 먹는 라면 국물, 술과 안주는 전립선과 방광에도 부담을 줍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 회사원 A씨, 밤에 3번은 꼭 깹니다. 소변 줄기는 약하고 항상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기상 신호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냥 밥이랑 국 정도지. 식단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아침은 흰쌀밥, 김치, 국. 출근해서 믹스커피 2잔. 점심은 회사 식당 백반. 짠 국물은 꼭 다 먹습니다. 오후에 졸리면 캔커피 하나, 과자 조금. 퇴근 후엔 소주 1~2잔. 안주는 국물 있는 찌개, 삼겹살.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라면 반 개. 이 패턴이면 혈당 스파이크, 나트륨 과다, 포화지방, 알코올까지 한 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립선만 탓하면 반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다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다. 딱 2가지만 바꿔보시죠. 하나, 저녁 이후 라면과 짠 국물, 믹스커피를 끊어봅시다. 둘, 그 대신 물과 오늘 말씀드릴 100원짜리 재료를 넣은 차를 한 잔씩 마셔봅시다. 완전히 끊어라? 못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닙니다. 줄이고 바꾸고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하는 것이 바로 100원짜리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를 상쇄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몸 안 구조를 한번 눈앞에 그려봅시다. 몸을 하나의 배관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큰 펌프입니다. 여기서 굵은 파이프가 나가서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늘어져서 골반, 전립선, 음경,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전립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전립선은 소변이 지나가는 수도관을 감싸고 있는 고무밴드 같은 링입니다. 이 링이 얇고 부드러우면 물이 콸콸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링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수도관이 눌리면서 물줄기가 약해지고 항상 잔물이 남는 느낌이 듭니다. 신장은 24시간 돌아가는 정수기 필터입니다.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어줍니다. 방광은 물탱크입니다. 필터에서 내려온 물을 모아뒀다가 시원하게 배출하는 탱크죠. 그리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고압 호스입니다. 이 고압 호스에 충분한 압력과 양이 들어가야 이 남성 에너지가 눈에 보이게 살아납니다. 이 모든 구조에서 공통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세혈류와 산화질소. 미세혈류가 좋아야 전립선 주변, 방광, 신장, 음경까지 고르게 피가 공급됩니다. 산화질소가 잘 나와야 이 혈관들이 상황에 맞게 슥슥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오늘의 100원짜리 재료는 바로 이 미세혈류와 산화 스트레스를 동시에 살짝 건드려주는 작은 공구입니다. 거대한 수술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녹슨 나사를 조금씩 풀어주는 작은 렌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구라도 계속 기름때를 더 얹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100원짜리 재료를 써도 밤마다 라면, 국물, 술, 달달한 음료를 계속 들이붓고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커피와 탄산으로만 수분을 채우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빼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늦은 밤 과식, 특히 라면과 국물, 술과 안주. 이건 혈관을 때리는 망치입니다. 밤 9시 이후에 라면 국물, 소주와 안주. 이건 혈관과 전립선을 내리치는 망치입니다. 둘째, 과도한 카페인과 단음료, 믹스커피, 캔커피,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이건 신장과 방광을 들들 볶는 자극제입니다. 셋째,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 나 물 잘 안 마셔. 커피 마시니까 됐지 뭐. 이건 신장 필터를 건조하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리 저녁 이후에는 라면과 짠 국물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자. 술을 마시더라도 안주는 가능한 한 구이, 채소 위주로 바꾸자. 믹스커피와 캔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자. 그리고 물은 하루를 3구간으로 나눠서 마시자. 아침, 일어나서 한 잔에서 2잔. 점심 전후 3잔에서 4잔. 저녁, 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까지만 2잔 정도. 자기 직전에 물을 몰아서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충분히, 밤에는 적당히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망치를 내려놓고 정수기 필터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얹는 100원짜리 재료가 비로소 부스터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단돈 100원, 이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0원짜리 재료는 녹차 티백입니다. 편의점,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고 개당 가격으로 따지면 100원 안팎인 녹차 티백. 너무 흔해서, 너무 싸서 우리는 이걸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안에는 남성에게 꽤 의미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녹채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혈관 안쪽 벽, 즉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녹차가 혈압을 약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조금 떨어뜨리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혈관 스위치인 산화질소가 작동하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녹차가 직접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염증과 산화를 줄여줌으로써 산화질소가 나왔을 때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무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또 신장과 방광 입장에서도 당이 잔뜩 들어간 음료 대신 카페인이 과하지 않은 녹차를 적당량 마시는 것은 수분 공급과 항산화 효과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건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이건 조용히 도와주는 공구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7세 남성 B씨. 야간요 하루 3회에서 4회, 아침 기상신호 거의 없음, 낮에도 피곤하고 졸림. 이분에게 저는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 라면, 짠 국물, 달달한 음료 끊기. 둘째, 물 섭취를 아침, 점심 위주로 재배치. 셋째,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녹차 티백 1잔을 습관화. 아침에는 가볍게, 너무 진하게 우리지 않고 따뜻하게 1잔. 저녁에는 잠자기 3시간 전에 1잔.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저녁에는 연하게 우리거나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 이걸 3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2주 솔직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밤에 라면을 안 먹으니 속이 덜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든다 정도. 1달이 지나면서 야간요가 3회에서 4회에서 2회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겁고 소변 줄기가 아주 약간, 본인 표현으로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3달째 야간요는 1회에서 2회로 안정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아침 기상신호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녹차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녁 식습관을 줄이고 물 패턴을 바꾸고 그 위에 녹차라는 100원짜리 공구를 올렸을 때 전체 시스템이 조금씩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녹차가 당신 인생을 바꾼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나쁜 습관을 조금 정리하고 그 위에 녹차라는 작은 도구를 얹으면 당신 몸은 스스로 변할 힘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천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미지근한 물 1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10분 정도 지나서 연하게 우린 녹차 1잔을 마십니다. 밥을 먹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지만 속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마시는 걸 권합니다. 점심에는 물을 중심으로 마시고 가능하면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그냥 물로 바꿔봅니다. 오후에 졸릴 때 달달한 캔커피 대신 녹차 티백을 하나 더 이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예리 식사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녹차를 아주 연하게 1잔 더 마십니다.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이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하루 총 녹차량은 일반 성인 기준으로 2잔에서 3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험입니다. 단돈 100원짜리 티백 하나로 내 혈관과 전립선, 신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4주, 3개월, 1년 단위로 지켜보는 실험.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2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밤에 라면과 짠 국물을 줄이면 속이 덜 더부룩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패턴도 아주 약간 안정될 수 있습니다. 1달이 지나면 야간요 횟수가 약간 줄어드는 분들이 생깁니다. 소변 줄기가 아주 조금 예전보다는 낫네 하는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겁고
낮에 졸음이 조금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석 달, 반년이 지나면 정기검진에서 혈압, 혈당, 복부둘레 같은 숫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녹차만의 효과가 아니라 저녁 습관을 줄이고 물을 제대로 마시고 조금씩 걷기 운동을 더한 결과가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 꼭 말씀드립니다.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녹차 마시니까 약 안 먹어도 되겠지.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약과 병원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 습관과 100원짜리 습관을 더해서 몸의 바탕을 바꾸는 겁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당장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이 남은 20년, 30년의 남성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라면 대신 물 한 잔과 연한 녹차 한 잔을 선택할지, 믹스커피 대신 물과 녹차를 선택할지 그 선택은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늘도 예전과 똑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단돈 100원짜리 습관 하나라도 바꿔볼 것인지. 수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수면 부족, 자신감 저하, 부부 관계의 거리감, 수백만 명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100원짜리 습관, 가족과 친구에게도 한번 나눠보세요. 야, 우리 그냥 녹차 한 잔씩은 마셔보자. 밤에 라면 좀 줄이고.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야간요 횟수, 아침 기상신호, 몸의 무거움, 혈압, 혈당, 체중, 한 달, 석 달, 1년 단위로 적어보면 당신은 분명히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단돈 100원짜리 녹차 티백 하나로 시작해 보시죠. 당신 안에는 아직도 충분한 남성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시 깨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더 깊이 자고 더 당당한 에너지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